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전일은 국내 증시가 에코프로 형제들의 강세 속에서 그래도 기술적 반등을 제법 하고 마감이 되었었는데, 간반 미증시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힘에 의해서 아주 강하게 또 나스닥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시가는 굉장히 훌륭하게 시장이 출발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지수가 오늘 장 초반에 갭 상승을 강하게 하고 출발을 해서 나쁘지 않은 출발이었으나, 이 이후에는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고, 또 초전도체 그리고 맥신 관련주들의 이 일희일비하는 시장 흐름이 굉장히 또 도드라졌던 하루였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 뭐 8월달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내일 모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죠. 금리를 추가 인상을 하든 혹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높은 수준의 금리 환경을 유지한다라고 말을 하던 간에 분명히 시장에는 일정 부분의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 속에서 일단 뭐 시장을 최대한 보수적인 흐름으로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강한 종목군들은 시장 대비해서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 안에 종목군들을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략은 두 가지로 세워서 시장을 바라볼 예정입니다. 시장 대비 강하다, 시장 대비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그만큼 인기가 많고 모멘텀이 강한 종목군들이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밀리더라도 그런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덜 빠지겠죠. 그런 종목을 1순위로 좀 놓고 볼 예정이고, 성장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시장 환경에 의해서 많이 밀린다면 그러한 중소형주들은 투매를 이용해서 하단에서 받아가는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이제 전략에 맞춰서 시장을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 기준에서는 좋은 매수 기회를 좀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에코프로 오늘 다시금 시가총액 1위를 수성하면서 시가총액이 이제 에코프로 BM을 또 넘어서고 120만 원을 회복하면서 오늘 강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 코스닥의 미래는 바로 에코프로의 방향성이 좀 달려 있을 텐데요. 이달 말일이죠. 이달 말일 날 MSCI 본물량이 이제 편입이 되는데, 그 전에 아마 쇼커버링 물량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과정이 일정 부분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시장 대응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매매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시기에 무리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에코프로의 기여함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반도체 섹터, 여전히 강한 의료 AOI와 당뇨 섹터, 그리고 중국 소비주 시장은 지지부진하나 종목 장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뭐 장중에 코스닥 지수가 거의 1% 가까이 상승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내내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오후 한때는 하락 종목 수가 1000개를 좀 육박할 정도로 시장이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대장주가 명확하게 있었죠. 에코프로입니다. 그 에코프로의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2차 전지 섹터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이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금일 어제 엔비디아가 급등을 한 상태에서 관련한 이수페타시스가 높은 갭을 두고 밀려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도체 쪽에서는 약간 타격이 좀 있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장 보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은 소폭 내려가긴 하였으나, 그리고 외국인 장 막판에 선물을 일부 사주긴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외국인 누적 선물 매도세는 시장에 여전히 부담스러운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종합주가 지수를 잠시 보면은 코스피는 장기 이평선인 122평선을 하회하고 이 122평선까지도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추세, 그러니까 삼각 수렴을 한 상태에서 오늘 그 추세선 상단에서 좀 부딪혔죠. 이 추세선을 다시 돌파하고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강세 플러스 2차 전지 섹터가 동반해서 강세가 나와줘야만 추세를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시장 다 지수적으로는 지금 약간의 하락 추세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더 확인이 저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전일 국내 증시는 에코프로 형제의 강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코스닥이 강한 상승 마감을 해주었는데, 미 증시는 엔비디아, 테슬라의 강세 속 나스닥의 강한 반등세가 나와주었습니다. 우선 8월 내내 시장은 에코프로발 노이즈도 있었고, 또한 동시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피치의 경고, 그리고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 부각 등 지속적인 시장 악재가 노출되며 시장이 그리 썩 좋았다고 볼 수 없는 한 달이었고, 여전히 반등은 하였으나 미국 국채 금리 지속적인 상승과 파월의 잭슨홀,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외국인의 여전한 선물 대량 누적 매도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뷰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으며, 대신 시장보다 강한 종목과 산업 섹터에서만 투자하던 트레이딩건 진행해야 됩니다. 많이 밀려 있다고 덥석 죽기에는 시장의 하락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질 때는 추세가 좋지 못한 종목군들은 더 크게 밀리고 그로 인한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사실 이런 종목군들을 좀 주워 담아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고, 그 섹터가 로봇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다시 미 증시로 넘어가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가 780달러까지 높아졌습니다. 오늘 기준에 엔비디아가 대충 450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지난번 1분기 실적 발표 때 대비해서 약 5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죠. 여기에서 다시 50% 이상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시장은 높은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 속에서 과거 엔비디아의 경우 컨센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제시한 가이던스를 굉장히 잘 지켜내는 기업이었죠. 컨셉만큼은 분명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단 시장에 돌고 있는 코아스 병목 현상으로 인한 실적이 엔비디아 컨셉 말고 지금 올려치는 리서치들의 생각보다 못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에코프로 다시금 코스닥 시총 1위를 달아냈습니다. 거래대금도 1조 5천억으로 준수하게 늘었고요. 이달 말 유입되는 자금에 대한 공매도 쇼커버가 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50만 원을 다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수급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의 상승 여부에 따라서 코스닥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이번에는 여겨지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지금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의료 AI 섹터 관심 많이 가는 섹터입니다. 3분기 중 보험 수가가 적용이 한시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현재 뷰노, 루닛이 8월달에 구의료기기를 현재 걸로 변경을 신청을 완료한 상태라 이제부터 진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딥카스의 매출이, 그리고 채용 병원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딥카스는 바로 뷰노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종목군들을 봐야 되고, 그 외에 최근에 보면 딥노이드라든지 디알텍이라든지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하죠.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그만큼 기대감이 높고 또 매출의 가시적인 증가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네요. 또한 로봇도 의료 로봇과
AMR 물류 로봇 그리고 일반 로봇 부품주로 분류해서 보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의료 로봇을 우선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는데 그게 이제 큐렉소인데요. 일단 돌파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이제 큐렉소를 추천을 해서 아침에 짧게 매매를 하고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옆으로 조정을 보일지 돌파를 할지 이에 따라서 매매 전략은 다르게 좀 가지고 가볼 생각이고요. 자, AMR 관련 뭐 일반 로봇주는 당연히 지금은 구간에서는 좀 밀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충분히 하락이 지지가 될 때 아마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뇨 섹터도요.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하반기와 내년에도 좋을 수 있는 곳은 분명 저는 의료 AI 쪽과 로봇 쪽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그 외에 뭐 감속 그 변압기라든지 임용 의료기기라든지 다 좋은데 들어갈 포지션이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은 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소비주 얘들은 안 빠져서 문제인 것 같아요. 안 빠져서 기다리는 조정이 올지 지켜볼 예정이고요. 8월 31일 첫 크루즈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아마 그 전에 매수를 해서 들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잘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초전도체, 맥신 정말 이런 못된 짓을 하는 테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잘하면 당연히 수익 만땅으로 먹을 수 있을 것인데 저는 익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성 델타테크와 휴비스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장주만 반등이 세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습관입니다. 그리고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저는 이제 아예 보지를 안 했는데요. 그 말은 즉슨 오늘 테마주 매매는 거의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장중 매우 강했던 부분이나 여러분들 딱 느끼기에 이 테마는 식상하지 않나요? 네, 저는 굉장히 식상한 테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그냥 움직이는 정도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영속성을 오래 봐주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네요. 자, 중국 소비주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VT 이 화장품 회사 여전히 보유하고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2차전지 핵심 종목군들 안에서만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자, 인벤티지랩이 오늘 장막판에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내일도 이 추세를 이어서 신고가를 쳐줄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의료 AI 관련해서 뷰노 루닛은 시총이 좀 높다 보니 뷰노를 위주로 좀 봐볼 생각입니다. 동은하나텍도 이 추가 상장 이슈가 좀 있었는데 추가 상장 물량이 소화가 된 걸로 판단이 된 바 다시 눌리는 자리가 있을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시장에 신성 델타테크 또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나머지 이제 뭐 시간 외에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올랐는데요. 저도 사실 파워로직스를 장후 시간 외에서 물량을 좀 잡아가지고 시간에 좀 팔았는데 예전과 같이 폭발적인 반등은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고양이도 위에서 떨어뜨리면은 바운스 한다는 말이 있죠. 데드캣 바운스. 저는 딱 데드캣 바운스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뭐 라이브 방송하면서 회원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선을 그어놓은 이 지수에 대한 자리죠. 이 구간에서 시장은 여러 번의 저항을 받고 돌파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등 2차 전지의 힘에 의해서 강력한 상승을 이어갔죠. 그리고 급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반등을 하고요. 또 빠집니다. 그리고 깨고 반등하고 깨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저항의 영역이 굉장히 두꺼워졌다라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거래일수로 보면 이제 7거래일 동안 굉장히 많은 매물이 갇혀 있는 지수의 영역입니다. 이 지수의 영역을 뚫기 위해서는 대장주가 강하게 올라야만 뚫릴 수 있겠죠.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시가 갭이 들렸을 때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주의를 하고 봤어야 되는 날이었다. 주의를 하고 봤어야 되는 날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부연적인 설명을 좀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에서 뭐 이렇게 쳐맞고 빠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락 종목 수가 많았던 거는 지수가 시가에서부터 이렇게 쳐맞고 밀리는데 에코프로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에코프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좋지 못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봤어야 됐다 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대형주들 몇 개만 좀 볼게요. 먼저 삼성전자는 최근 외국인들의 대량의 선물 매도가 지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에서 굉장히 지지부진하죠. 대부분의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별로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포스코 홀딩스조차도 마찬가지죠. 포스코 홀딩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에코프로가 올해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연말이 되면요. 한 10월 달 가까이 되면은 에코프로의 이 연말 대주주 요건으로 인해서 아마 그때쯤 되면은 정말로 차익 매물이 저는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매물들이 아마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 옮겨 붙는 혹은 분산되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이번에 올라가다가 떨어졌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그때 지켜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더 강하게 올라 위를 친다라고 했을 때는 어찌됐든 밑에서 물려 있는 분들이라면은 현금화를 굉장히 다 대량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BM도 이 기준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기보다도 일정 부분 21선까지의 반등을 보고 그 안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전에 기업들이 나쁜 모습이 아닌데요. 솔브레임 홀딩스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상한가 나온 이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엔캠도 바닥에서 지금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엔캠도 아마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 2차전지를 다시 또 추가로 매수를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좀 들어갔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를 좀 해놓고 일단은 보유한 상태에서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자, 오늘 먼저 초전도체 이쪽을 좀 보죠. 초전도체 이쪽을 좀 먼저 보면은 신성 델타테크가 하한가 이후에 아침에 추가적으로 또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시가 캡 상승 7%나 한 이후에 또 급락을 하고 오후장에 들어 올렸는데요. 최근에 이런 테마들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하한가 종목이 두 개나 나왔죠. 경동인베스트먼트 하한가, 아모센스, 뭐 태경산업 상한가를 가놓고 종목군들이 예를 들어 상한가를 가놓고 그 이후에 개파락이 나온다. 제가 그래서 어제 절대로 이런 종목군들 하지 말라고 말씀을 회원님들한테 한 이유가 최근에 이런 종목군들이 하는 행태가 말 그대로 완전히 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들 큰 손실이 다 이런 데서 단 한 방에 나와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 시장이 이런 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 또 밀렸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맥신이 기업들이 이게 또 글로벌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초전도체만큼의 흐름을 보일까 저는 약간의 의구심이 좀 듭니다.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장막판에 좀 상한가에 들어가고 장후 시간외 물량을 좀 보다가 파워로직스는 좀 사봤어요. 파워로직스는 뭐 매매 안 했죠. 한 번도. 신성 델타테크만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장후 시간외로 좀 사서 이거는 그냥
오늘 시간에 올라올 때 전량 매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엄청 비싼 가격에는 못 팔았던 것 같아요. 그냥 12,240원 네, 이쯤에 12,240원 이쯤에다가 뭐 전량 매도를 하고 마무리가 졌고, 한 5, 6%대 6%대 전량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올라가게 되면 이런 구간이 상한가 언저리고 또 여기에는 저항이 섞여 있는 자리여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신성 델타테크 자체가 갭을 떠줘도 이게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폭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엄청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엄청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일단 갭도 높게 떴죠. 3.4% 갭이 뜬 상태에서 오늘 좀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이 윗구간에서는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돌파는 어렵지 않을까. 오늘 그러니까 당일 오늘날 돌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찌되었던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아마 공매도를 또 많이 때려놨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또 뚫리고 올라가는지 그 정도만 체크를 해 볼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뭐 계좌 한 2개 정도로 좀 들어갔다가 뭐 여기서 하나 팔고 나머지는 좀 무너지기 직전에 다른 계좌는 전량 매도를 해서 그냥 1% 뛰기 했다라고 봐야죠. 1% 내외 정도 얼마 먹지는 못했는데요. 제 기준 차트에서는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나머지 여기서 전량 매도를 좀 하고 나왔고, 당연히 오늘 같은 날은 종목을 볼 때 이런 종목을 봤어야 됩니다. 이 폭이 적더라도 시장의 최고의 종목이 오늘은 에코프로였기 때문에 5장 누적된 프로그램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종목에 살아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자, 포스코 DX도 다시금 추세를 좀 살려는 놨는데요. 이런 구간 다시 돌파하기가 여간 어려워 보이네요. 추세는 살려놨는데 이런 구간을 다시 돌파하기가 여간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이수페타시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엄청나게 강하게 발표가 나왔을 때 이수페타시스가 다시 올라갈지 정도는 체크를 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는 좀 넣어놓고 이수를 봐볼 생각입니다. 자, 어제 딥노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 보안 AI 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였기 때문에 단기에 좀 급하게 올라온 감이 있다 정도로 생각이 들고 추후 조정 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DR텍이라는 종목도 추가로 미국의 FDA를 받으면서 오늘 신고가를 만들어 냈습니다. 일단 지난번 어제죠. 어제 대표이사의 이 기사 내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의 강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좀 밀리게 되면 아마 내일장은 관심 있게 좀 봐볼 것 같습니다. 내일장. 그리고 인벤티지 랩 장 후반에 좀 강하게 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올라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기업도 펩트론과 함께 똑같은 이슈에 의해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가 지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고요. 자, 오늘 동남한테 반등이 좀 제법 나왔는데요. 21선을 사실은 이런 자리보다 좀 더 아래권에서 저는 돌려주길 원했는데 지금 21선을 올라탄 상태에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장 뭐 갭 들고 하루 이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금 올라가는 탄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관심을 좀 갖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도나텍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워낙 떨어질 때 세게 떨어져서 한 방의 반등보다는 옆으로 몇 번 더 와리가리 현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그 밖에 의료 AI 쪽은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저는 뷰노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번에도 뷰노를 이런 자리에서 몇 번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뷰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상장 이후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한번 했었죠. 그리고 올해 엄청난 상승을 또 보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만원 이하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바닥에서 몇백 프로가 올해 올랐는데요. 연봉으로 보면은 이미 400%가 넘게 올라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보는 그 기대값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조정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이 종목을 보는 관심이 많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좀 봐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뷰노 같은 경우에도 기업 IR을 8월 24일 날 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8월 24일이면은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적 발표가 잘 안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뭐 지수가 빠졌을 때 볼 수도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반기에 이제 루닛, 뷰노, JAK 몇 개 종목군들은 본격적으로 이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면은 병원에서 사용되는 만큼 매출이 늘어나는데 이 솔루션 기업들은 이 영업이익 구조 자체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뷰노는 지금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로봇 쪽 볼게요. 큐렉소. 시간에 올라버렸네. 큐렉소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이런 장대 음봉을 그렸습니다. 이 갭을 높게 뜨고 장중에 15%까지 올랐는데 종가상 저가로 빼고 여기에서 이거를 돌리는 모습이 나왔죠. 어제도 수급이 좋은 상태에서 좀 올라왔었는데요. 어제 이제 외국인이 한 130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오늘 오전에 좀 급락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뭐 오전에 좀 빠졌을 때 회원님들하고 같이 매수를 해가지고 그냥 2만 50원하고 2만 100원에 팔면서 한 뭐 많이는 못 먹었던 것 같아요. 1.5% 정도 뭐 짧게 수익 실현을 하고 마무리를 졌는데 오늘 아무래도 오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시작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더 밀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좀 팔았더니 일부 반등이 좀 많이 나와서 약간은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잘 지켜봐야죠. 상승할 때는 이제 이 하락시 거래량이 많은 거, 아무튼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결국 돌파를 만들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체크하고 일단은 큐렉소를 지켜보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로봇주들 보면 최근에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뭐 SPG도 마찬가지고 뭐 SPB테크도 마찬가지고요. 줄줄줄 흘러내리죠. 어디까지 빼는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 이하권에서만 볼 예정이어서 쭉 밀어준다면은 그때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편입을 고려해 볼 예정이고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예외 아니죠. 미래 컴퍼니 예외 아니죠. 종목군들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많이 밀어주기를 기다리면서 좀 보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오늘 B2N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B2N이라는 종목이 실버케어 AI, 아직 개념이 저도 좀 생소해서 이거는 공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좋은 내용이 있다면 저에게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중국 소비주 수급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롯데관광 개발도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요. 아까도 코멘트 드렸다시피 8월 31일 날 크루즈 관광객이 첫 한국에 발을 딛는 날입니다. 그 전에 롯데 관광 개발은 사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가 굉장히 또 좋은 매수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 오늘 해서 지금 상당히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이 근처 혹은 21선 근처 정도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도 추세가 좋죠. 예, 오늘 보면 호텔 신라만 좀 약세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 시가총액 규모가 큰 종목이라 얘는 좀 약하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해서는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화장품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실적이 제일 잘 나왔던 뭐 잘 나왔던 코스맥스가 이제 위에서 버텨버리죠. 종목이 위에서 버티면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브랜드로는 저는 VT가 제일 잘하고 있다. 리틀샷이 일본을 넘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올리브영 탑 10에 들어갔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올리브영의 탑 10에 들어갔다. 외국인들 한국 들어오면 올리브영 많이 갑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VT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추세 아직 물량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저는 이거 회원님들한테 목표 주가를 13,000원을 잡아놓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량은 아마 13,000원까지 끌고 갈 것 같고요. 거기까지 가려면은 아마 뭔가 좀 나와줘야 되겠죠. 13,000원까지. 그러게 되면 아마 여기에서 올해 이제 뭐 100%는 아니더라도 한 70% 가까운 60% 이상 이게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VT도 괜찮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 밖에 이제 종목군들 굉장히 또 뭐 이것저것 종목군들이 많은데 뭐 시간 관계상 다 보기는 좀 어렵고, 아무쪼록 시장 리스크 관리는 하시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 종목 안에 내 종목과 시장의 트레이딩 뷰를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 대응하신다면 지금 이 어려운 장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초전도체라든지 맥신이라든지 단기적인 폭발력은 굉장히 좋은데요. 내 계좌를 망치는 거는 그로 인한 한 방에 두드러 맞는 손실입니다. 그런 거 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주식 계좌를 살리시는데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